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홍재희라고 합니다. 지금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분야는 식품의 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식품감각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식품감각과학이 뭐냐면은 식품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외관이나 향이나 맛이나 조직감과 같은 특성들을 우리가 감각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각 특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섭취를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영양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맛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갓난 애기들한테도 이제까지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애기들한테도 설탕물을 주면 애기들이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좋아해요. 근데 애기들한테 레몬즙 같은 걸 주면 얼굴 이렇게 찌푸리면서 싫어하거든요. 쓴맛 성분을 주면 더 싫어합니다. 얘네들이 전에 이런 것들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싫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워낙 많이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음식들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 열량이 높은 식품은 원시인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모으러 다녔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농사도 짓지 않고 슈퍼마켓도 없었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일어나면 나무 따고 풀뿌리 깨고 조개 잡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입안에 먹을 거를 집어 넣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도 많은 열량을 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당이라든가 이런 단맛 나는 성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좋아하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반면에 신 거하고 쓴 건 왜 싫어할까요? 음식이 상하면 어떤 맛이 나죠? 예, 시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이 상했다라는 일종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싫어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쓴맛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이라든가 아니면 독 성분이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음식을 이렇게 채집하러 다니다가 딱 따서 입에 넣었을 때 쓴맛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죽겠죠. 그러면 그걸 싫어하도록 먹자마자 써 그러고 하고 뱉어낼 수 있도록 쓴맛을 싫어하도록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맛은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좋아하도록 진화가 되어 왔던 맛인데 실제적으로 고대 그 동굴 벽화를 보게 되면 원시인들이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동지에 가서 알을 갖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알을 갖고 오는 건 굉장히 비슷한데 얘가 원시인이라서 이걸 잘 세세하게 못 그렸지만 가만히 보면 줄무늬가 보일 거예요, 몸에. 줄무늬.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벌이에요, 벌.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여기 벌집에서 꿀을 따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인 때부터 우리는 단맛을 좋아해서 당시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벌들이 막 이렇게 침으로 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단맛을 좋아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기원전 525년의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양봉을 해서 꿀을 따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랍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게 돼요. 사탕수수는 뭐의 원료인지 아세요? 맞아요. 설탕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 설탕을 거기서 재배를 해서 먹게 되었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 때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러면 벌꿀이라든가 이런 것만 먹다가 그 설탕의 단맛을 보고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
그 세계 여러 곳을 이제 식민지화를 할 적에 아프리카에다가 면직물이나 총기나 유리구슬 같은 것을 팔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카리브해 연안의 여러 섬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덥지만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거기 가서 일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불쌍하게도 노예들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막 무지무지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이나 담배나 면화 같은 것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요. 이런 걸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단맛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단맛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그쪽으로 데려다가 굉장히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한 이제 예를 보면 사탕수수는 수확을 한 다음에 얘를 으깨서 즙을 짜거든요. 그 으깨서 즙을 짜는 기각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탕수수를 으깨줘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노예한테 거기에 계속 사탕수수를 밀어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졸다가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계가 중단이 돼서 멈추면 그만큼 생산을 못하니까 노예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도끼를 들고 있다가 팔을 잘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출한 사탕수수 즙을 오래오래 끓여서 설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탕 끓일 때도 계속해서 서서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병이 났다. 이렇게 참혹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할 만큼 이 단맛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이렇게 해서 수입된 단맛은 이쪽 나라 사람들의 상류층의 단맛에 대한 갈증을 충족을 시켜줬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단맛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갈구를 하는데 그럼 이 단맛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저희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수준의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듣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5개의 감각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의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시각은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 맞아요. 후각은 냄새 맡는 거. 미각은 맛보는 거 맞아요. 촉각은 뭘까? 만지는 거. 청각은 거의 대학생 언니 누나들처럼 더 잘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감각은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뇌에서 그 감각을 따라라라락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입에 넣죠. 그러면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맛없어. 나는 이거 싫어. 혹은 이거 맛있어. 이거 짜. 이거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숫자로 표현하도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 대응을 해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치잖아요. 막 챗 GPT 알아요, 여러분들? 예. 챗 GPT에다가 물어보죠. 오늘 뭐 단맛에 대해서 배웠는데 단맛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챗 GPT가 찌리리리리 해가지고 답을 딱 내주죠.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가 감각,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컴퓨터가 중앙정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챗 GPT의 대답이 우리가 하는 맛있어, 뜨거워, 시원해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기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이 과정을 먼저 한번 볼 건데, 자, 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촉각으로는 조직감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식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바삭바삭한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느끼는 게 이 촉각입니다. 시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모양이라든가 색과 같은 외관을 느끼고요. 청각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미각으로는 아까 맛이라든가 후각으로는 냄새하고 요거 좀 잘못된데 향인데요. 요거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자, 시각은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지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각은 뭐를 지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 네. 어? 공기에서 어. 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공기로 전달되는 어. 어. 뒤에 있는 음악이 밀려가지고 맞아요. 공기에 뭐죠? 파동.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음파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각과 후각은 뭘 느끼냐면, 미각에서 짠맛을 느낀다 그러면 짠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주로 어떤 성분의, 식품의 어떤 성분에서 짠맛이 나는 걸까? 염분, 소금, 나트륨, 그죠? 예, 나트륨은 뭐예요? 분자예요. 그죠? 이온이죠. 자, 분자, 이온 이런 것과 관련된 학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화학이에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빨리 답이 나와서 곤란했네. 예, 이러한 화학적인 성분들을 느끼는 게 미각과 후각입니다.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화학 성분을 느낀다고 해서 화학적 감각, chemical senses라고 해요. 여기 보면 생소한 거 하나 있죠. 3차 감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rigeminal sensation이라고 해요. 자, 요건 뭐냐면 미각으로 느끼는 맛도 아니고 후각으로 느끼는 냄새도 아니고, 여러분들 매운 거 먹으면 입이 어떻게 되죠? 얼얼하죠. 예, 그거는 맛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와 같이 화학적으로 자극되는 감각들을 우리가 3차 감각이라고 합니다. 왜 3차 감각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대학생 형 누나들만큼이나 잘 따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맛이 있어, 맛없어, 맛이 좋아, 이런 것들은 기호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리고 짠 맛이 나, 단맛이 나, 커피 맛이 나 라고 하는 거는 감각 특성의 감각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감각 특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향미하고 조직감, 외관, 소리, 온도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얘네들만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얘네들은 입안에서 우리가 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딸기 맛 사탕, 커피 맛 음료라고 하면 사실은 맛이 아니라 이 향미를 의미해요. 이 향미를 가만히 보면 향미는 5가지 기본 맛하고 향, 그리고 화학적 감각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야 한다고 앞에 아까 말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연구 분야? 식품 감각과학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맛이라고 하면 저희는 5가지 기본 맛만 맛이라고 합니다. 왜 걔네들만 맛이라고 하냐면 이 5가지 기본 맛은 혀 위에 미각세포와 반응을 해서 미각 신경을 타고 우리가 뇌로 전달돼서 알 수 있는 감각들이에요. 그들만 맛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향이라든가 화학적 감각은 다른 방법으로 감지가 되는 특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각이 되느냐? 자, 사람의 입 모양인데요. 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을 느껴요. 그리고 혀에서 여러분들이 음식 씹을 적에 어떤 게 느껴지죠?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매끌매끌한 거, 걸쭉걸쭉한 거, 이런 조직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매운 음식이라든가 겨자라든가 하는 것처럼 톡 쏘고 얼얼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음식으로부터 냄새 성분이 올라와서 이 뒤쪽을 타고, 입의 뒤쪽을 타고 코로 연결이 돼서 코의 윗부분에 있는 후각 상피세포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닿아요. 그러면 그때 후각이 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냄새 부분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딸기맛, 바나나맛, 사과맛 할 때 그 딸기맛, 사과맛, 바나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게 될 텐데 다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물 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들어봤을 거라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5가지 맛만 우리 쪽에서는 맛이라고 하고 그 5가지 맛은 혀에서 미각 세포와 반응을 해서 미각 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아이들만 맛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5가지 기본 맛 중에 단맛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네. 자,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혀에 이렇게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혀에 이렇게 조금만 돌기 있죠. 오돌도돌한 거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두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두돌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 3가지 모양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조금 널쩍한 거는 성곽 모양이라고 해서 성곽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양은 이파리를 닮았다고 해서 엽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버섯을 닮았는데 버섯은 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균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옆쪽을 보면은 움푹움푹 들어간 곳에 이런 미뢰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뢰는 미각 수용체 세포, 이렇게 길쭉하게 눈동자처럼 생긴 이 미각 수용체 세포가 양파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긴 것들을 우리가 미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각 수용체 세포에는 끝을 보시면은 신경 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미각신경이랑 연결돼서 뇌로 우리가 느끼는 맛 자극을 전달해주는 작용을 해요. 이 수용체 세포는 끝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약간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잔털이 나 있다라고 해서 선모형이라고 합니다. 선모형 구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잔털 모양을 하고 있으면 맛성분을 더 잘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의 맛성분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요게 단맛 수용체 세포예요. 요렇게 길게 된 모양을 과학자들이 분자 그 생물학 쪽에서 연구를 했더니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요거는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 사슬이 이렇게 꼬여서 세포막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개의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 T1R3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당류를 더 잘 감지를 하고요. 빨간색 부분인 T1R2는 감미료, 당이 아닌 감미료 부분을 더 잘 감지를 한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각 수용체에서 아까 얘기한 화학적인 성분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신경을 타고 보내는데 그 신경은 대략 3가지 신경을 타고 가요. 여기서 보시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여기 글씨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안 보이실 텐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고삭신경이라고 하는 요 신경 혹은 죄송해요. 예, 고삭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 그 다음에 혀인두신경이라고 하는 요 신경 3개를 타고 우리 뇌간의 고리팩이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갔다가 시상이라고 하는 요 파란색 부분으로 가요. 여기에서는 감각들이 모여서 일종의 정류장 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미각 피질, 뇌 표면에 피질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미각 피질 쪽에서 요쪽 부분 보여요? 이쪽 부분을 섬엽이라고 합니다. 요 섬엽 부분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을 감정이랑 연결을 시켜요.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기분이 좋으니까 더 먹고 싶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마마루 덮개 피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맛에
그러니까 맛들의 질과 그 다음에 강도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괜찮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요거 뭐예요? 조개 껍데기인 거 모르는 사람. 이거 괴물이야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하나도 없지. 이렇게 뿔이 뾰족뾰족해서 아마 조개 껍데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얘는 괴물 아니야? 뿔이 뾰족뾰족하고 무섭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얘가 조개 껍데기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봤으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배웠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에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걸 봤으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쟤는 괴물인가 봐. 도망가야겠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피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혹은 때려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쟤는 조개 껍데기야. 굉장히 뾰족뾰족 날카롭게 생겼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의 지식과 기억과 여러 가지 학습 내용으로 그 정보를 정리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은 하지 못했겠지만 이걸 보는 순간에 저기 뭔가 딱딱하고 뿔이 많은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뿔이 뾰족뾰족하지만 저건 바닷가에 있고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이기 때문에 저는 조개 껍데기야 라고 그 정보에 정리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 처리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바텀업,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정보 처리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억과 사상과 경험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하향 처리, 탑다운 프로세스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중간고사 전까지, 중간고사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다들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중간고사 안 보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 시험 2번 봐요. 나중에 되면 중고등학교 가면 시험 2번 보거든요. 5월에 한 번 보고 8월에 한 번 보는데 5월에 볼 때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중간고사 봐도 돼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배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뭔가 식품 산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품 산업에서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차이 식별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뭐냐면 얘 누군지 아세요? 보노보노 귀엽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자, 보노보노가 뭘 보고 있죠? 쿠키예요. 쿠키인데 이 쿠키 2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자, 2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이 식별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나 없나. 자, 이게 어디 있을까? 누구라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조금 더 오렌지고 얘는 조금 더 황토색이죠. 그런데 식품 산업에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는데 그 원료가 더 이상 수입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 초콜릿이 자라는 나라에 산불이 나서 카카오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초콜릿을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그 옆 나라에서 초콜릿을 수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A 나라에서 생산된 초콜릿만 먹었기 때문에 그 초콜릿 맛을 기억을 하고 그런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맛이 달라지면 싫어해요. 그래서 B 나라에서 수입한 초콜릿이 A 나라에서 수입한 초콜릿하고 맛이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묘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묘사라고 하는 방법은 이 쿠키의 맛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 쿠키의 맛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용감한 친구가 최근에 먹은 쿠키의 맛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예. 여기 앞에 안경 쓴 친구. 예. 달달하고 바삭하고 느끼하다. 예. 저쪽 뒤에 있는 형 먼저 할게요. 예. 바삭하고 초콜릿 덕분에 뭐 기분을 풀어주는 뭐 기분이 좋아진다. 예. 미묘한 맛이 미묘한 맛이 난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앞에 했었던 친구. 바삭하고 그다음에 초콜릿이 점점으로 들어있어서 달달하고 먹을 때 소리가 바삭바삭해서 좋아요. 네, 다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쿠키에서 바삭하다라는 얘기는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묘사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은 바삭하다라고 하지 않고 쿠키를 이 사이에 넣고 한 번 눌렀을 때 조각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듣고 조각이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바삭하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누구라도 똑같이 하게 되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기호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를 평가하는 방법일까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훈련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쿠키를 주면 이 쿠키 좋아 싫어? 라고 했을 때 좋아요. 그러면 얼만큼 좋아? 1점은 매우 싫다고 9점은 매우 좋단데 몇 점 줄래?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단맛은 감미료 성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내는 성분들만 따로 추출을 해서 음식이 달지 않은 음식에 넣어서 단맛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감미료라고 하는데요. 감미료의 대표적인 거는 당류가 있어요. 당류의 대표적인 거는 설탕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에서 만들어지는데 아까 우리 사탕수수 얘기 들었죠? 네, 사탕수수는 더웁고 습한 나라 열대지방에서 재배가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온도 정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사탕무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사탕무를 가지고 설탕을 제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정제가 더 많이 될수록 색깔이 진하고 정제가 많이 돼서 순수한 당 성분만 있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밝은 백설탕이 되게 됩니다. 과당은 몇 각형이에요? 탄소가 얘는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발표에서는 육각형을 보시면 포도당, 오각형을 보시면 과당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과당 요거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에 과자를 써서 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탕보다 조금 더 단맛이 강해서 식품산업에서 음료에 많이 첨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꿀. 요거는 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양봉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과당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어떤 꽃가루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향 성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옥수수 시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설탕 대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감미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옥수수를 키우면 이 옥수수로부터 전분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전분 혹시 본 사람? 네, 전분. 밀가루 같이 생긴 하얀색인데 밀가루랑은 좀 달라요. 그죠? 자, 전분은 아까 본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을 넣으면 혹은 효소를 넣으면 이 포도당을 이렇게 끊어줘요. 아무 곳이나. 그래서 하나짜리 포도당도 나올 수 있고 포도당 2개가 결합된 메가당이라는 것도 생성이 될 수 있고 3개에서 10개까지가 연결된 올리고당이라는 게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올리고당 시럽이 당이 3개가에서 10개 사이에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옥수수 시럽 혹은 물엿입니다. 여기에 포도당을 효소 처리를 해서 과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5에서 55% 정도 과당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과당은 포도당보다 맛이 어떻다 그랬죠? 더 달아요. 그래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아까 옥수수 시럽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묽어요.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식품 산업에서 사실은 비만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 어머님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입니다. 자, 단맛이 더 강하지만 점도가 더 낮다. 이게 식품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인기가 좋으면 점도가 나는. 그러면 점도가 낮으면 단맛이 낮고 단맛이 높고 점도가 낮으면 어떨 때 편할까요? 여러분이 이 시럽을 음료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면 어때요? 섞을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점도가 낮으면 쉽게 섞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게다가 단맛도 더 강해. 단맛이 더 강하면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그지? 자,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감미료 중에서는 이렇게 단류가 아닌 감미료도 있는데요. 이들은 설탕과 화학적인 구조가 달라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분해되지 않아서 설탕보다 열량이 낮거나 아니면 열량을 내지 않아요. 또는 단맛이 설탕의 300배, 1000배, 3000배 이래요. 그러면 설탕 한 숟갈 넣을 거를 얘는 요만한 알갱이 하나만 넣어도 똑같은 맛을 갖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 알코올류예요. 여러분들 자일리톨 아시죠? 네, 자일리톨 뭐에 좋아요? 충치. 그쵸. 충치에 좋고 그 외에도 에리스리톨이라든가 만리톨, 솔비톨 같은 당 알코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과일이나 채소에 원래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자일리톨 먹으면 어떻죠? 입안이 시원해요. 그래서 청량감을 줍니다. 이들은 당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화가 다 되지 않고 일부만 소화가 돼서 설탕의 절반 정도밖에 열량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소화되고 있지 않는 애들은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얌얌얌얌 먹겠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남아있는 당알코올을 먹고 가스를 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가스가 생기고 그게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설사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맛은 설탕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설탕의 0.7에서 0.9배 정도가 됩니다. 자, 시장에서 혹시 알룰로스 시럽이나 알룰로스 설탕 보신 분들 계세요? 못 보셨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마트에 가면은 한번 설탕 파는 곳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알룰로스 설탕 알룰로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당류입니다.
당류지만 포도당과 과당은 식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굉장히 조금 들어있어요. 조금 들어있고 그 설탕보다 흡수가 잘 안 돼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맛은 설탕의 0.4 절반보다 조금 낮거나 설탕과 거의 비슷한 이제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알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설탕하고 설탕의 0.7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열량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감미료 중에 하나고요. 타가토스도 여러 식품에 굉장히 조금씩 들어있는데 그 타가토스를 처음으로 우리가 상품화를 한 거는 우유에서부터 추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가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원료비가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알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효소로 전환을 해서 많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뭐 시럽이라든가 설탕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합성 고감미 감미료가 있는데 이들은 인체에서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열량을 내지 않는 감미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사카린 나트륨, 또 아스파탐,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 그 다이어트 콜라에 아스파탐이 이제까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동안 수크랄로스가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 제품도 판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100에서 2000배 정도까지의 단맛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안전하다, 설탕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최근에 신문 기사 본 학생이나 어머님 계세요? 가족분들? 네. 뭐라고 나왔죠?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발암 성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알코올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적색육이라고 해서 붉은 고기 있잖아요. 예, 소고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 이런 게 2군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발암 물질이래 큰일 났다라고는 하시지만 사실 이 발암 물질이라는 게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딱 축적을 했었을 때 얘는 암에 발생하고 확실한 연관이 있다. 혹은 증거는 있는데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도에 따라서 1군, 2군, 뭐 2군 A, 2군 B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뚜렷한 연관성은 아직 없지만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다 정도예요. 그리고 아스파탐의 그 권장 섭취량은 1kg당 내 체중 1kg당 40mg 정도거든요. 그러면 60kg 성인이 권장 섭취량, 그 섭취 권장량만큼 먹으려면 다이어트 콜라 55캔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드시는 정도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드시는 정도라면 그렇게 암의 발생 위험 없이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막 너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해야지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뭐가 더 문제다? 알코올. 예.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게 사람의 그 단맛 그 신호를 교란을 시켜서 오히려 비만이라든가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단맛 음식을 먹으면 열량이 생성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단 걸 먹었는데 열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픈 채로 있게 되고 계속 뭔가를 더 먹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현명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사카린 나트륨이라든가 아스파탐이라든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시죠? 천연. 그래서 스테비아 많이 사용하시나요? 잘 안 쓰세요? 예. 이 스테비아가 현재로서는 천연 감미료 중에서 상품성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미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요 국화과 식물인 요 스테비아에서 추출되는 성분이고요. 스테비아의 주성분은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 단맛 성분이에요. 설탕의 약 300에서 9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얘는 좀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효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시사항을 보시면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해가지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쓴맛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스테비아 이 식물로부터 스테비오사이드 성분이 아닌 다른 단맛 성분이 있거든요. 리바우디오사이드라고 하는 단맛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려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맛이 강하다고 알려진 고감미 감미료 성분이에요. 글리시린진이라고 하는 거는 한약재 감초 아시죠? 약방의 감초. 예. 왜냐하면 얘가 단맛을 주기 때문에 한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설탕의 50배 정도 단맛을 가진 단맛 성분인 글리시린진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소기, 차조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사용하는 깻잎같이 생긴 그 이파리에도 설탕의 20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진 페릴라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약간 독성 문제 때문에 담배의 맛을 좋게 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슬차, 수국차. 예. 이슬차 수국차라고 해서 감차 수국이라는 이 수국꽃 종류의 잎을 따서 말려서 차를 만들면 은은한 단맛이 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필로동신이라는 성분도 설탕의 5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녹아 나온 성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로부터 모넬린이라든가 토마틴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한과라고 하는 요게 이제 나한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승려들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을 이제 나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의 머리처럼 동글동글하다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그 수도승 몽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몽크 프루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모그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설탕의 한 300배 정도의 단맛을 가진다고 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천연 고감미 감미료 성분이 있는데 이들이 다 사용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달아서 그거는 조금 아니고 예. 비싸서 비싸서도 한 원인이고요. 맛이 설탕하고는 달라요. 단맛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싸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 굉장히 당 섭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육체 노동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30분을 학교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어떻죠? 이렇게 굉장히 동네 학교가 가깝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5분만 해도 가고 10분만 해도 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친구들도 옛날에는 막 뛰어놀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학교 끝나면 책가방 이렇게 던져놓고 운동장에서 애들이랑 고무줄 놀이하고 뭐 사방치기 하고 놀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다 어디 가죠? 학원 가죠. 학원 가서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움직이면서 또 먹는 거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데다가 또 기름지고 단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 비만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0명 중 1명이 고도 비만,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 있죠. 이 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이 비만은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비만은 어떤 때 하는 거죠? 먹은 만큼 안 움직일 때 생겨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당류의 과다 섭취가 비만이나 성인병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 포도당과 과당을 이렇게 끊어주게 되고요. 이게 즉각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고과당 시럽도 굉장히 많은 포도당이랑 과당이 들어있어서 먹으면서 즉각 몸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나서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채소나 섬유소가 많은 잡곡, 그 다음에 통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당을 많이 먹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 설탕 많이 들어있잖아. 이거 너무 달아서 안 돼. 뭔가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카린이 들어갔대, 아스파탐이 들어갔대. 그럼 인공적인 성분, 나는 뭔가 천연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예 국가적으로 비만을 막기 위해서 첨가당 섭취를 제한을 합니다. 네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으면 그 중에 10% 이상이 당에서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미국이나 EU에서는 당 음료를 만드는 코카콜라, 뭐 이런 그 탄산음료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너네들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 만들려면 세금 내고 만들어 라고 해서 슈가텍스라고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류 저감 종합 계획으로 WHO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당 섭취를 제한하자. 그래서 당을 저감화하자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산업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식품 산업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식품 쪽에 있다 보니 선후배, 동료, 후배들, 학생들이 그쪽에서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고 많이 고민하는 그냥 우리네 이웃입니다. 네. 자, 거기서 고민이 뭐냐면 당을 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설탕을 줄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맛이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맛이 없어. 먹질 않습니다. 먹질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맛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당을 줄일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 천연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거를 그냥 설탕을 줄이고 그만큼 천연 대체 감미료 넣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당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넣으면 복부팽만, 설사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 단맛은 어땠죠? 설탕보다 낮았어요. 그러면 설탕 한 숟갈 넣은 만큼의 단맛을 만들려면 당알코올은 2숟갈, 3숟갈, 4숟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가스, 복부팽만, 설사.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죠? 자, 희귀당류, 알룰로스, 타가토스 이런 것들은 설탕과 맛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혹시 다이어트 콜라하고 맛 비교해 보신 분 있어요? 설탕은 딱 먹으면 단맛이 확 치고 올라갔다가 뒤에가 깔끔하게 사라져요. 근데 다이어트 코크는 단맛이 천천히 올라왔다가 뒷맛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하실 거 없으시면 다이어트 콜라랑 그냥 콜라 가지고 다이어트 콜라 한 입 먹어보시고 입에 머금으면서 단맛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콜라 가져다가 한번 단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단맛의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농도에서 쓴맛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 외에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우리가 그들을 음식에 넣으면 조직감의 차이가 나요. 부피라든가 촉촉함의 차이가 납니다. 혹은 색깔의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6개의 쿠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나, 다라, 마는 설탕을 빼고 설탕 대신에 천연대체 감미료를 넣어서 만든 쿠키고요. 바가 설탕 쿠키예요. 색깔이 어떻죠? 완전 다르죠.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러워요? 다랑 바요. 예. 자, 얘네들보다 색깔이 어때요? 진해요. 왜냐하면 굽는 동안에 열과 반응해서 캐러멜화라든가 마이알 반응과 같은 갈색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설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탕을 넣고 과자를 굽거나 빵을 만들었을 때 갈색으로 노릇노릇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인데 대체 감미료를 넣으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쿠키 만들어 본 사람 있어요? 쿠키 만들어 본 사람? 네. 자, 쿠키 만들 적에 설탕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 들어가요? 버터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밀가루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요만큼 들어가던데? 예. 많아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설탕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그걸 빼고 단맛이 굉장히 강한 인공 감미료를 이만큼 넣는다. 그러면 설탕만큼의 부피는 어디로 가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들어주시고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얘기할 게 더 많아서 하지 말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할까요? 왜냐하면 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 아니에요. 네. 적당히 해요. 네. 적당히 좋습니다. 예. 맞아요. 적당히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규명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 식품감각과학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연구한 감미료는 두 종류예요. 필로돌신이라는 감미료인데 필로돌신 아까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는 사람? 수국, 감차 수국이라고 하는 이슬차에서 나오는 단맛 성분이었습니다. 자, 얘는 설탕의 400배 정도 단맛이 있고요. 대신에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맛을 분석을 해보면 쓰고 떨고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자일로바이오스라는 게 있는데 이 자일로바이오스는 자일리톨 기억나죠? 네, 자일리톨하고 유사한 당이 자일로스라는 당인데 자일로스 2개가 붙어 있는 게 자일로바이오스예요. 요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뭐예요? 옥수수 먹고 나면 속대 있죠? 거기에서 나와요. 그 속대에 자일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속대를 분해를 하면 자일로스가 나오고 그 자일로스 2개를 효소로 이렇게 붙여주면 자일로바이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먹어보면 살짝 옥수수 향이 나요. 요거는 설탕의 3분의 1 정도밖에 단맛이 안 나오고 아까 당알코올은 먹으면 이렇게 설사나고 그런다 그랬죠. 얘도 설사나가 나고 많이 먹으면 복부가 팽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맛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떻다고요? 옥수수 맛이 난다 그랬죠. 옥수수 향미 그리고 누룽지 향미가 나요. 약간 고소한 향미가 나고 약간 바디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봤습니다. 설탕 10%랑 동일한 단맛을 내려면 얘는 그럼 얼마 넣어야 되지? 또 하나, 설탕을 넣은 쿠키랑 얘네를 넣은 쿠키는 맛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많이 달라요. 맞았어요.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맛이 달라도 얘를 넣은 걸 혹시 더 좋아할까? 요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키들을 만들어 봤어요. 자,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항상 뭐다? 설탕. 그래서 설탕을 넣은 쿠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대체 감미료가 설탕하고 가장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크랄로스를 넣은 쿠키를 만들었고, 자일로바이오스, 필로둘신, 그리고 그들을 50%씩 섞은 그런 이제 과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바우디오사이드라고 해서 스테비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추출물이거든요. 얘를 넣은 쿠키를 만들어서 무설탕 쿠키하고 설탕 저감 쿠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맛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감미료, 필로돌신 같이 고감미 감미료를 넣으면 설탕이 이만큼 있는 거에서 부피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말토덱스트릴이라는 성분으로 그 부피를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연구를 해본 끝에 이렇게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요만해요. 동전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입에 쑥 넣고 깨물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탕과 동일한 단맛을 내려면 몇 프로를 활용을 해야 될까? 자, 쿠키의 설탕 함량은 15.3%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미료를 여러 수준으로 넣은 쿠키를 주고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달아? 자, 그러면 만약에 설탕 쿠키가 더 달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90명은 설탕 쿠키가 더 달다 그러겠죠. 그죠? 90명, 70명, 80명. 감미료 쿠키가 더 달 경우에는 100명 중에 90명, 70명, 80명이 감미료 쿠키가 더 달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단맛이 같다면 50대 50 정답.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어떤 게 더 달아? 라고 했을 때 절반은 이게 더 달고 절반은 이게 더 달다라고 하는 농도를 찾아서 그 농도를 가지고 설탕의 몇 배 단맛이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묘사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쿠키의 맛을 비교를 했어요. 자, 이 쿠키로부터 어떤 맛들이 나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텐데 솔티니스 뭔지 아는 사람? 솔티. 짠맛. 그 다음에 비터. 쓴맛. 그 다음에 로스티드 빈이라고 하면 뭔지 아는 사람? 빈은 뭐예요? 아니, 빈. 콩. 로스트는 볶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쿠키에서 볶은 콩 맛이 나요. 그리고 스위트는 뭐죠? 다 알죠? 스위트, 단맛. 자, 그리고 에이크리드니스는 혀를 자극하는 아린 느낌이에요. 자, 프랙처러빌리티는 부서지는 정도. 그다음에 하드니스는 단단한 정도. 여기에는 조각이 단단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건 갈색 정도, 브라운 알죠? 갈색 정도.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이렇게 겹쳐보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보면 이쪽에 있는 특성들이 강한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쿠키는 갈색이 강해요. 자, 수크로스가 설탕 쿠키거든요. 설탕 쿠키는 어떻죠? 단맛이 강하면서 다른 맛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로돌신 넣은 쿠키는 어때요? 짜고 우마미도 있고, 우마미라는 건 감칠맛이거든요. 쓰고 아리고 떨고 그런 맛이 나요.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50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얘네들하고 설탕하고 절반씩 섞어서 만든 쿠키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설탕과 섞어서 50%만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설탕 쿠키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쿠키를 가지고 과연 얼만큼 좋아할까를 물어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개 껍데기였는지 괴물이었는지 아는 이유는 뭐죠? 알고 있어서죠. 여러분들은 쿠키를
알고 있어요. 많은 쿠키들을 먹어봐서 쿠키의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머리에 개념이 잡혀 있어요. 자, 내 머릿속에 쿠키란 응당 이런 맛을 가져야 돼 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쿠키를 먹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그 맛이 나기를 기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쿠키란 응당 이런 맛을 가져야 돼 라고 기대를 하는데 내가 먹은 쿠키가 그 기대에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어때요? 맛있어. 좋아. 그죠? 근데 내 기대보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안 먹어서 실망이야. 맞아요. 실망이야. 근데 내 기대보다 더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좋아.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뭔가 내가 이 기대 수준을 바꿀 만하게 만들어주면 내 기대랑 좀 틀려져도 사람들이 좋다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학원생 누나랑 언니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키를 맛으로 먹을 때 내가 쉬고 싶고 즐겁고 싶고 친구랑 수다 떨고 배고플 때 먹을 때는 달고 맛있는 쿠키가 좋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쿠키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달고 기름진 쿠키보다는 소위 말해서 건강한 맛이 나는 쿠키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건강한 맛이 나는 쿠키를 한번 줘보자. 이거 건강한 쿠키예요. 감미료를 줄였어요. 아니면 몸에 좋은 감미료로 바꿨어요. 라고 정보를 주고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대 수준이 바뀔지. 자, 그래서 먼저 안 주고 정보를 안 주고 96명을 불러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시면은 나중에 저 이름 찾아서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맛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원하고 오세요. 예. 자, 먼저 쿠키를 먹여요. 먹이고 평가를 합니다. 뭘 평가하냐면 이 쿠키 얼마나 좋아? 이거 살래? 이거 얼마나 달아? 단단해? 촉촉해?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쿠키 맛을 잊어버렸을 때쯤 해서 쿠키에 대해서 요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쿠키야. 요거는 필로돌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무설탕 쿠키인데 이 필로돌신은 감차 수국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설탕의 300배 단맛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거 좋아? 살래? 맛은 어때? 를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했을 때, 정보 없이 했을 때랑 요거는 정보 준 다음에 물어봤을 때예요. 얼마나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는 애들은 변화가 있었던 애들이고요. 별표가 없는 애는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자, 요건 뭘 의미하냐면 정보를 주건 안 주건 사람들의 입맛은 정직했어요. 정보를 더 줬다. 필로돌신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감미료야 라고 얘기를 해도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는 거야 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은 설탕 쿠키예요. 점수가 제일 낮은 거는 필로돌신 쿠키입니다. 아까 짜고 아리고 쓰고 했었던 쿠키예요. 이건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살래라고 물어보면 살짝 필로돌신은 살 수도 자일로바이오스는 살 수도 이렇게 됩니다. 단맛 어때? 라고 했을 때 정보를 주면 살짝 올라가요. 좀 단 거 같아.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단 거 같아. 촉촉함 어때? 일부는 변화가 없었지만 몇 가지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감미료를 써서 건강에 이렇게 좋아 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맛있는 쿠키는 맛이 있어요. 맛있는 쿠키는 좋아요. 입맛은 정직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사볼까는 되는 거예요. 구매 의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바란 건
필로도신을 넣은 쿠키, 싫어했던 쿠키가 정보를 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냐면 왜 안 좋아질까? 도대체 이거 왜 싫어하니? 라고 했을 때 쿠키는 원래 건강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쿠키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서 얘를 더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쿠키가 건강 기능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좀 더 건강한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요구르트 같이 좀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체 감미료를 바꾸면 좀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쿠키는 워낙에 안 건강한 거라서 대체 감미료 조금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건강에 되게 좋아졌다 그러고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음식의 특성이 건강 기능성이라는 거랑 부합을 했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학생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는 안타깝지만 필로도신은 조금 사용해 보시는 거 고민해 보시고요. 네, 하시더라도 설탕하고 섞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천연 대체 감미료는 일단은 설탕과 다른 단맛 특성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색이나 부피도 달라져요. 아까 색 달라진 거 보셨죠? 자, 그리고 그 쓴맛이라든가 금속성 향미, 냉감, 그 외에 옥수수 향미 뭐 이런 특징적인 향미 특성들도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설탕보다 단맛이 늦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탕의 맛을 아까 기대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천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할 경우에 이 맛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설탕과 똑같은 맛을 주느냐, 얼마나 다른 맛을 주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대체를 할 적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맛은 식품을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건강 기능성에 좋아 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안 좋아, 내지는 그냥 한번 구매해 볼까, 이 정도의 반응밖에는 못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식품의 섭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맛인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맛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 원칙이 포함되는 감각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단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오늘 좋은 말 해줬어요. 적당히. 자, 건강하고 균형 있게 적당히 섭취하자. 그리고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이해를 하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요거 어디 보면 있죠? 제품 보면 뒷면에 표시 성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효소철의 스테비아 그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아세설판 칼륨 수크랄로스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게 들어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첨가하고 무가당, 무당, 저당은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든가 저당 같은 경우에는 100g당 당류가 0.5g, 2.5g 미만 들어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당이라든가 저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당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구나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당이 0.5g 미만이지 대체감미료는 들어가 있을 수 있다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뭘 보면 보실 수 있어요? 뒤에 표시사항. 설탕 무첨가라든가 무가당은 당류가 첨가되지 않고 꿀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류가 든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린 과일 페이스트, 효소분해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내가 당의 섭취를 더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시 사항이 되어 있는 걸 드시면 좋고요. 문제는 주스 같은 경우에는 당을 첨가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무가당이라고 할지라도 당을 더 넣지 않았다지 자체 성분은 당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까지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잘 따라왔고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